오글거리는 연출이 계속되니까 이게 쇼미더머니인지 불타는 힙합맨인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저번 주에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도 재밌게 봤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거 제가 봤을 때 좋은 사인 아니거든요, 별로. 장모님 장인어른이 채널 돌리다가 2차 보고 바이스벌사 앨범을 듣겠어요? 트레이비 앨범을 듣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그램의 존재의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고요한 식당입니다. 하이, 쇼미더머니 12 2화를 보고 왔습니다.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인상 깊게 봤던 참가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해볼게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평가, 2화는 어땠느냐? 1화는 뭐 개 박았죠. 쓰레기 같은 편집이었는데 2화는 나쁘진 않았다. 1화를 무슨 생각으로 이 정도로 편집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작정하고 진짜 망쳐서 역바이럴을 노려야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을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뭔가 오랜만에 쇼미더머니가 돌아오니까 그냥 최대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예능을 만들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1화를 편집한 것 같고, 이제 2화부터는 맞다, 우리 힙합 프로그램이었지, 힙합 좀 보여줘야겠다, 랩 좀 보여줘야겠다 해서 편집한 느낌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쇼미더머니는 클립으로 따기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클립이 되게 잘 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모든 음악 서바이벌이 마찬가지죠. 무대 클립만 다 따로따로 보니까. 근데 쇼미더머니는 유독 그 불구덩이 1분 클립 같은 거, 아니면 뭐 1차 때 하는 클립 같은 거, 클립이 되게 바이럴이 잘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본 프로그램으로 갔을 때 클립과 클립 사이를 이어주는 거 이상의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쇼미더머니 2화가 113분인데 이게 113분짜리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유튜브에 올릴 클립을 그냥 편성은 됐으니까 113분으로 어떻게든 이어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심사위원들 쓸데없는 멘트하고 화면 계속 그냥 반복시키고 벌스 구절 막 어쩌고 저쩌고 이쪽에서 본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계속 반복하면서 채우는 113분짜리 그냥 미디어 덤핑이랑 똑같은 거죠. 1분짜리 쇼츠만 양산형 쓰레기라고 까일 게 아니라 사실상 엠넷의 편집 방식이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냥 롱폼을 만들기 위한 어거지 편집으로 밖에 안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들이 원래도 그랬어요 라고 하면 그게 핑계가 안 되는 게, 시장 수준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린 원래 그랬어요 라고 하면 까여야죠. 뭐 뒤지게 맞아야죠. 뭐 어쩌겠어요. 클립과 클립을 연결해서 그거를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로 확장시키는 게 연출적인 능력이고, 흑백요리사에서도 봤었고 피지컬백에서도 봤었고, 아니면 뭐 싱어게인 같은 곳에서도 그렇고 참가자들의 서사를 보여주던가, 아니면 그 참가자들과 심사위원 간의 유의미한 교감을 보여주던가. 근데 뭐 그런 건 전혀 없이 막 계속해서 뭐 그 분절된 편집. 결국 전 티빙으로 봤거든요. 티빙으로 이거를 보고 있으면 계속 클립 보고 막 넘겨. 무대 보고 또 쓸데없는 소리를 막 나와. 막 한 5번 넘겨. 그럼 랩해. 랩 좋아. 그러고 뭐 직후 심사위원 반응 좀 보다가 또 막 넘겨.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볼만한 멘트나, 그러니까 재밌다라는 느낌이 안 와, 중간에. 그냥 랩은 재밌는데 프로그램은 재미가 없어. 그런 느낌이고. 그러면 이게 유튜브나 바이럴만 되면 의미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엠넷 CJ ENM이 지향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바이럴 발사대, 유튜브 클립 발사대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엠넷이라는 방송사가 유지가 가능할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냥 없어지는 거를 지향하는 걸까? 라는 거를 좀 궁금하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만들어봤자 점점 시청률은 개 박을 거고, 보통 다 OTT나 유튜브로만 볼 텐데, 글쎄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프로그램 보면서 그냥 재밌었던 장면들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글로벌 예선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더라고요. 뭐 레드아이라는 분도 진짜 잘하시고, 그러니까 글로벌 예선 캐릭터들이 아무래도 한국 힙합씬 캐릭터가 좀, 뭐 힙합에 아예 관심 없는 분들은 제외하고, 한국 힙합씬도 사실상 이제 바이럴이랑 마케팅이랑 브랜딩 판이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 얼마나 터트리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웬만하게 뜨는 신예들이라고 해도 지겨워요.
그러니까 알아요. 다 아는 캐릭터야. 지금 1차에서 터진 애들이 웬만하면 다 아는 캐릭터인데 글로벌 예선에서 나오는 분들은 제가 아무래도 잘 모르는 분들이니까 유독 더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레드아이란 분도 진짜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허중싱이란 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이돌이신 것 같은데 섹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섹시하게 생기시긴 했는데 웃겼어요. 웃겼고, 정준혁도 되게 괜찮았고, 그리고 JB가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홍콩 힙합씬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름값만 있는 게 아니라 쇼미더머니로 와서 이 1차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었어요. 존경스럽기도 하고. 이번 시즌 1차는 글로벌 빼곤 크게 볼 게 없었다. 밀리도 굉장했고, 저번화에서 끊겼던 거. 그러니까 그것도 짜증나는 거야. 저번화에서 끊긴 거를 이번화 시작하면서 바로 이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번화에서 끊긴 건 끊긴 거고, 이화는 바로 튀어서 시작해버리니까, 서사적으로 연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입이 안 돼요. 프로그램 자체. 이입할 이유도 안 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흑인 3명이 계시는 트리오가 나왔는데, 처음에 나왔을 땐 너무 유쾌하고 그러셔서 웃겼어요. 쇼미더머니에 흑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잖아요, 사실. 미국에 있는 메인스트림의 메인스트림 힙합씬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런 걸 곱씹으면 사실 좋은 말은 안 나오는데, 이 씬이라는 게 씬의 크기가 클수록 우리나라에서 그냥 소규모 밴드를 하면 먹고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건 인구수의 한계예요, 결국에는. 근데 왜 미국에서 주나 시티에서 자리만 잡아도 먹고 살 수는 있다 그래요. 그 지역 로컬 아티스트만 되더라도. 근데 굳이 흑인 분들이 우리나라 쇼미더머니에 나왔다는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죠. 그냥 뭐 섭외를 했다거나 CJ에서 쇼미더머니에 흑인도 나와요. 우리 힙합 프로그램이에요. 우와 대단하죠. 이 정도 연출? 이외에는 별 의미가 없어서 랩 잘하시긴 하는데 사실 그냥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아시아 힙합 씬이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힙합 씬을 이걸로 연결시킨다 뭐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잘하신다 이런. 아니 그런 느낌이잖아요. 미국에서 판소리 오디션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기 좀 지역에서 판소리 그래도 지역 국악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나가면 당연히 미국인들이 판소리 한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지역에서 국악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씹어 먹어야지 당연히. 그런 느낌이고, 그러면서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목걸이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 거지 같은 연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흑인분들 3명 중에 2명 목걸이 받고 마지막 분 뭐 목걸이 받을까 안 받을까 주는 거 화면 끊고 그 다음에 셋이서 동시에 나오면서 우와 하면서 나오는 그 슈퍼스타 K 때 거의 20년 전부터 하던 그 연출. 뭐 그게 정체성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건 너무 별로고. 그리고 그레이 무슨 흑인 여자분인가? 그분 떨어뜨린 다음에 뭐 DM이 온다 뭐 DM 가지고 막 연출하는 것도 너무 오글거려. 너무 오글거려. 그러니까 그런 오글거리는 연출이 계속되니까 이게 쇼미더머니인지 불타는 힙합맨인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저번 주에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도 재밌게 봤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거 제가 봤을 때 좋은 사인 아니거든요, 별로. 장모님 장인어른이 재밌게 봤다는 거? 뭐 그렇습니다. 2차 때 보니까 괜찮은 분들이 많이 붙었어요. 2차 무대 클래스도 꽤나 올라갔고. 근데 이렇게 볼만한 애들이 많은데 그러면 1차 예선부터 2차 예선까지 좀 서사를 이어갈 만한 것들이 충분히 있을 텐데 왜 그런 연출을 안 하는 거야? 1차 때 왜 하나도 안 보여주다가 2차 때 갑자기 갑툭튀 시켜버리고 1차 때 도대체 그 할머니들이랑 그런 걸 왜 보여주는 거야? 힙합이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까지 대중화됐어요.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흑백요리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흑백요리사에서 시즌 1에서 1차에서 바이럴 됐던 분이 평가절하 좌잖아요. 보섭살좌. 그냥 잘 구운 고기 하나. 근데 그분이 시즌 2에서 또 나왔어요. 또 나와서 뭐 들리는 썰로는 비슷한 류의 고기 스테이크로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분이 안 내보냈단 말이에요. 안 내보냈어요. 흑백요리사는 제가 알기로는 출연진이 원하지 않으면 편집을 해준다는 걸로도 알고 있어요. 평가절하분이 원하지 않아서 편집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제작진 측에서 자른 건지는 몰라요. 그건 모르는 일이긴 한데 출연진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다른 것 같다는 거예요.
출연진을 사람으로 보고 대하는 것, 이 사람을 얼마나 돋보이게 해줄까, 얼마나 멋지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프로그램과 정말 그냥 인간을 장기 말로 보는 프로그램과 근데 CJ ENM에서 제작하는 예능은 다 그렇잖아요. 인간을 되게 장기 말로 보잖아요. 방송 프로그램에 어디든 넣을 수 있는 조각으로. 아무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도 그걸 제작하는 태도 자체가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왜 CJ ENM이 아이돌 프로그램에만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그리고 아이돌 프로그램은 CJ ENM이 제작하는 방식에 크게 말이 안 생기느냐라는 생각을 이어서 해보면 제가 전전전전전에 만든 영상 여기 올려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아이돌은 상품이에요. 사람으로 취급을 못 받아요. 이거 되게 막 저 영상에도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돈 냈으니까 아이돌은 상품이라는 거냐, 그들은 인간도 아니냐, 뭐 이러는 건데, 아니, 그들이 인간도 아닌 상품으로 취급받는 게 옳다는 게 아니라 아이돌 시장이 돌아가는 것 자체가 아이돌을 사람으로 안 봐요. 인간 아티스트로 보지를 않아요. 인간 아티스트로 본다면 어떻게 걔네들을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 아이돌 하나만 바라보게 하고 모든 그 사회적인 것을 거세시키고 그렇게 키우겠어요? 그들을 인간으로 바라보면 연애나 그 식욕이나 이런 거를 다 거세시킨 채로 완전한 상품으로 만드는 그 기계식 레일 안에 집어넣는데 인간으로 본다면 그 프로그램에 어떻게 집어넣어요? 연애나 이런 거 다 거세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 자체가 인간이 상품이 되니까. 그래서 아이돌 서바이벌이 그렇게 비인간적인 처사가 나와도 그냥저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가 있는 게 애초에 연습생 생활 자체가 그런 생활이니까. 그럼 그렇다고 이게 뭐 굉장히 비합리적이냐? 아이, 이렇게 해서 좀만 톡 성공해도 사람들 평생 벌 돈 버는 거니까 10년, 20년 미리 갈아 넣는 거죠. 물론 이게 윤리적으로 옳냐 아니냐에 대한 토론은 계속해서 있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엠넷은 아이돌 케이팝 시스템과 그냥 거의 정경유착처럼 같이 한 몸이 돼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쇼미더머니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힙합이라는 건 자유인데 힙합이 거대 산업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니 쇼미더머니 7, 8까지는 한국 힙합씬이 덕을 봤죠. 그러니까 스팀팩을 맞은 거예요. 미래를 땡겨다가 쓴 거야. 미래를 땡겨다가 그냥 과성장 해버린 거야. 지금이 이제 정상화되는 시기인데 근데 지금 이제 정상화되는 시기에서 힙합 아티스트의 개인의 자유로움과 멋있음이 막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쇼미더머니라는 정말 구체제적인 인프라로 다시 들어오니까 삐걱삐걱 거리는 거죠. 아무튼 그러고 2차를 넘어가면 2차도 참가자 시작할 때까지 도대체 몇 번을 넘겨야 되는 거야. 한 참가자 나와서 참가자 나오는 거 보여줘, 대기실 보여줘, 참가자 나오는 거 보여줘, 심사위원 보여줘. 떨어질 때 불구덩이 갈 때도 앵글 계속 바뀌면서 이 빡빡빡빡빡. 그러니까 이게 클립 발사대 이상의 의미가 없는 프로그램인 것 같고 이제 출연진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새. 옥시노바 되게 잘하더라고요. 기본기도 잘 지키고 그리고 오카시 되게 좋아요. 오카시갱 앨범 진짜 좋게 들었거든요. 2023년에 나온 저 안티반달리즘이라는 앨범 진짜 좋아요. 진짜 소리를 잘 뽑아내는 그룹이고 굉장히 트렌디한 그룹인데 진짜 잘해요. 랩도 잘하고 프로듀싱도 잘하고. 근데 그냥 시장이 한국이라서 너무 못 뜨고 있는 느낌인데 이런 분들 여기서라도 주목받으면 좋죠. 메이스놈 같은 경우는 칠한 비트, 칠한 랩, 느낌 살리는 랩 진짜 좋았고 라프산드가 진짜 끝내줬죠. 비트 체인지가 두세 번 되는데 거기에서 톤을 바꾸면서 플로우도 바꾸면서 팍팍팍 꽂는 거 완벽했어요 거의. 그리고 이제 글로벌 쪽으로 가면 막 스틸 제이 카크라는 분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 잘해. 이제 그러고 얘기하고 싶은 게 나우아 임영. 사실상 힙합신 넥스트 제네레이션으로 대표적인 친구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가 하는 음악이나 무대 KC 제일 핫한 레이블인 KC 뭐 다 안다고 치고 얘기할게요. KC 콘서트나 라이브 영상을 봐도 벌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뱉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얘네가 못해서냐라고 했을 때 레이지라는 장르가 그래요. 굉장히 거칠고 시끄러운 비트에 랩을 완주하는 것에 있어서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랩 또한 그냥 이 무대를 하입시키는 데에 하나의 그냥 재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랩하다가 그냥 와 하다가 랩하다가 그냥 야 하다가 막 이렇게 해요. 원래도. 나와 임영 라이브를 잘해요. 콘서트 라이브 영상 봐도 잘하는데 근데 전 나와 임영 라이브 보면서도 늘 생각을 했던 게 벌스를 너무 날리는데
사실 근데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년, 6년 전부터 어느샌가 힙합이 AR 쓰는 게 너무 당연해졌고, 국내 씬이나 힙합 씬, 그 본토나 마찬가지로. 근데 사실 이들이 이제 라이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AR을 깔아두고 하는 게 기본이 된 씬이 돼버렸으니까. 이게 기본이니까. 근데 나우와 임영이 이제 2차 무대를 했는데, 솔직히 많이 아쉬웠죠. 그냥 곡이 좋아서 붙었어요. 아, 그리고 그 나와 임영 나올 때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나와 임영이 하는 음악이 튠을 끼는 게 기본인데, 근데 여기 2차에서 튠을 껴주지는 않잖아요. 나중에 본선 가면 모르겠지만, 음원 미션만 가도 튠 껴줄 수도 있기는 한데, 나와 임영이 2차 나와서 한 얘기가 자기가 긴장 안 되고, 긴장 안 되는 이유가 자기는 어차피 이 마이크 하나로 하는 래퍼는 아닌 거를 사람들도 안다고 생각하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쇼미더머니 2차는 마이크 하나 가지고 하는 무대잖아요. 그럼 못하면 욕 처먹어야죠. 그게 프로페셔널이고. 그거는 핑계가 전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솔직히 아쉬운 건 난 나와 임영이 여기 나오는 게 플러스인가를 모르겠어요. 방송 나오면 당연히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뭐 이런 건 무조건 플러스긴 한데, 나와 임영이 가져갈 수 있는 그 느낌? 약간 신비주의적인 거? 신비주의란 건 사실 깨지는 게 없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근데 뭐 방송 나와서 곱상한 얼굴로 여자 팬들 좀 챙기고 하면 사실 훨씬 이득이죠. K씨가 너무 남초라서 여자 팬들 좀 모아가면 훨씬 이득이긴 할 거예요, 금전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음악 팬으로서나 뭐 산업을 아는 사람으로서나 이런 딜레마가. 아이스크림 트럭 그것 좀 그만 좀, 아우, 그 작가가 나와 임영 아이스크림 트럭 영상 밤새서 돌려봤나 많이 설레셨나 봐. 계속 나와. 아무튼 그렇고, 일확천금보이. 사실 이분의 랩이 테크니컬적으로 음악적으로 뭐 엄청 훌륭했느냐라고 하면 애매해요. 솔직히 예전에 빈첸이 했던 탓이라는 무대가 머릿속에 떠오를 수밖에 없고, 심지어 합니까로 이어지는 거는 진짜 빈첸 탓이 너무 셌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힙합도 그렇고 모든 음악이 진심이라는 게 한번 터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한 번 터지는 무대면 아무것도 못 이겨요, 그때는. 근데 이게 한 몇 년 뒤에 보면 촌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시대상을 뚫어내는 그 힘이 있어, 진심 자체에는. 아마 심사위원들한테는 저희보다 더 세게 느꼈을 거예요. 아마 심사위원들은 이 랩을 음원으로 들었으면 절대 합격을 안 줬을 거예요. 근데 이게 라이브의 힘이거든요. 사람들이 라이브를 보러 가는 이유. 이게 라이브를 보러 가는 이유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일확천금보이 분이 보여준 그 무대는 훌륭했지만 랩이 훌륭했나라고 했을 때는 이 이야기를 좀 더 음악적으로 풀어내셔야 되는 걸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거고, 이게 장기적인 음악 커리어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별개의 이야기죠. 뭐 예전에 쇼미더머니 몇인지 모르겠는데 HS가 음원 미션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라인을 뱉었던 것처럼. 근데 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안타까운데, 그때 그분이 감동적인 라인과 감동적인 무대를 보여주셨던 거랑 그분의 음악 커리어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랑은 완전히 별개니까. 이런 차이인 거예요. 하지만 무대 하나에서 진실로 뚫어내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음악의 힘이다. 그리고 이게 마이크로닷 무대랑 또 비교가 되는 거죠. 마이크로닷 무대도 진정성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렇다고 진정성만 가지고 밀어붙인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로또 맞을 확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 테크닉이랑 음악적 실력을 올려놓는 게 확률이 훨씬 높은 거지. 내가 진정성으로 뚫겠어, 이거는 사실 그거는 음악가의 태도는 아니죠. 아무튼 마이크로닷 분은 뭐 나쁜 무대는 아니었지만 조금 올드했죠. 랩이랑 멜로디를 섞어서 붙이는 방법 자체가 한 3, 4년 전에 들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고 싶은 게, 좋은 랩 나오면 랩 구절 반복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랩은 좀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강조를 해주던가. 이게 16마디, 32마디 쭉 나오고 있는데 한 구절 좋다고 심사위원 보여주고 한 구절 또 보여주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리스너 수준이 거기까지는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게 좀 짜증이 났다. 요번 화에서 제일 터진 트레이비. 에비앙 룰루레몬 라인은 진짜 개찰지긴 했어요. 정말 찰지긴 했고 진짜 좋은 랩이었고 좋은 무대였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아내한테 보여줬거든요. 너가 그냥 봤을 때 어떻냐? 잘했는데 근데 심사위원들이 왜 이렇게 좋아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딱 느낌이 온 게,
쇼미더머니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아까 나우와 임영이 굳이 나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고, 힙합씬이 이제 커져가는 방식이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대중들한테 어필을 시켜서 대중적 스타가 빵 나오고 거기서 다시 힙합씬으로 돌아가서 랩머니를 벌고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트레이비라는 캐릭터가 대중들한테까지도 그런 예전에 막 우원재나 이런 새로운 랩스타 막 그나마 라플라나 막 비와이나 시잼처럼 메이저를 뚫어낼 수 있을 캐릭터인가라고 했을 때는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음악의 장르, 트랩이나 드릴이나 레이지나 더리플레이 레코드 자체가 장르적인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쇼미더머니에서 뭘 한다고 해서 그들의 아티스트적 인생이 뭐가 많이 바뀔까? 솔직히 바뀌는 애들이 있고 안 바뀌는 애들이 있는데 뭐 크게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뭐 허성현 같은 경우도 솔직히 결승까지 갔는데 크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고, 막 진짜 뭐 머시베놈이나 DY나 이런 대중에 접할 만한 사운드를 애초에 갖고 있는 아티스트면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얻어갈 만한 게 있긴 하겠지만, 트레이비 같은, 그리고 그 다음에 바이스벌사 같은 이런 아티스트, 바이스벌사 이번에 진짜 잘했어요. 정말 잘했는데 쇼미더머니 때문에 바이스벌사를 알아서 바이스벌사의 앨범을 더 들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 아티스트들한테 플러스가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우리나라 씬의 크기가 가진 한계 같은 느낌인데, 근데 쇼미더머니가 이 씬의 한계를 뚫을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이 불타는 힙합맨이 그건 안 되는 것 같아. 이걸 뚫게 만들려면 10대, 20대한테 더 어필하는 왜냐면 힙합 주소비층은 10대, 20대예요. 뭐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채널 돌리다가 이거 2차 보고 바이스벌사 앨범을 듣겠어요? 트레이비 앨범을 듣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그램의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예 리브랜딩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튼 그렇고, 마지막으로는 정준혁 씨 무대 되게 좋았고, 간지가 나요. 딱 기럭지도 있고 퍼포먼스도 좋고 피프티 하면서 막 때려박는 것도 좋고 한데, 근데 그거랑 별개로 처음에 소개할 때 캐나다 명문대에서 오신 래퍼입니다, 정준혁 씨 이러면서 소개하는데, 이거 너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옛날에 뭐 가수 같은 거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얘 좋아, 이 가수 노래 좋아 이런 거 소개할 때 제일 먹히던 게 있거든요. 타블로 음악을 소개할 때 엄마 얘 스탠포드 나왔어 하면서 소개하는 거. 페퍼톤스 노래를 들려줄 때, 이 형님들은 카이스트 출신이야. 장기하 노래를 소개할 때, 장기하 서울대 출신이야. 이거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서 정준혁 씨, 캐나다 명문대 출신입니다. 이거가, 그냥, 언제까지 이거에서 벗어나질 못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힙합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소개하던 방식이나, 어르신들이 즐겁게 보는 방식이나, 그런 거 봤을 때, 종편에서 하는 불타는 트롯맨 뭐 이런 거랑 똑같지. 불타는 힙합맨이다 이거는. 뭐 2차도 불구덩이잖아요. 불타는 힙합맨 맞네. 약간 이 생각입니다. 3화부터는 리뷰는 아마 안 할 겁니다. 굳이 싶어요. 그냥 나중에 본선 가거나 진짜 본선에서 너무 좋은 무대가 나오면 리뷰를 하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현식당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하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